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커말리그 계산 문제 작업 기출 문제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함수 풀이 과정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표 1에서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사원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높은 사원명을 표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대강 하시게 되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잘 생각하실 수 있게끔 이 문제 잘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부터 써야 될까요? 이제 감 오시죠? 내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브이룩업을 통해서 사원명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 함수 둘 중에 뭐부터 쓴다? 예, 브이룩업으로 찾는 겁니다. 브이룩업을 먼저 쓰셔서 그 브이룩업으로의 찾을 대상이 디맥스를 통한 영업일부 무엇을? 판매 실적 높은 사람의 사원명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어떻게 풀이 과정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먼저 제일 처음에 쓰셔야 될 거는 브이룩업이 되겠죠. 예. 찾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럼 찾을 대상이 뭐죠? 영업 일부 사원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값에 따른 사원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찾을 값은 당연히 디맥스를 통한 영업 일부의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렇죠? 그거부터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디맥스를 통해서 뒷잠수는 똑같아요. 블럭 다 잡으시고 1, 2, 3, 4인데 우리는 판매 실적이 가장 큰 값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기억나시죠? 뒷잠수에서 조건을 쓰라고 할 때가 있고 조건을 쓰지 말라고 할 때도 있으세요. 조건을 쓰지 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 중에서 조건이 표시된다는 얘기죠. 어디를 잡으시면 이렇게요. 뒷잠수는 조건을 반드시 뭘로 사용한다? 범위로 사용합니다. 기억하셔갖고 하시게 되면 721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수들 중에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는 몇 점이라고요? 721점. 그래서 문제 찾는 값은 721점이 될 거고 그 721점 받은 사람의 사원명을 고르는 거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브이룩업에서는 기준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문제에서 기준표는 보통 이런 밖에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보통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료를 기준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선생님 기준표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됩니까? 아니요. V룩업이나 H룩업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V룩업에서는 좌측 열이 내가 찾으려는 값이 포함된 열이 돼야 되겠고 H룩업에서는 제일 첫 행위, 블럭 잡은 첫 행위, 내가 찾으려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 돼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721을 갖고 사원명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블럭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 잡으셨어요? 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잡는 기준표의 좌측이 내가 찾으려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었을 때 1, 2가 되면서 내가 찾는 거는 사원명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되시죠? 그래갖고 여기가 뭐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비워놓으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숫자지만 정확하게 찾으려면 0 쓰셔도 됩니다. 비워놓으셔도 값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상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건 0이 원래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721에 대한 정확한 값을 찾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라고 돼 있는데 이 펄스가 여러분들 0입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숫자냐 문자냐 요거 갖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얍삽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답 찾으셔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값으로는 0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고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V룩업 혹은 H룩업에서 기준표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표에서 기준표를 잡아내야 된다. 그랬었을 때 기준표의 왼쪽 혹은 위쪽은 내가 찾으려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 있는 곳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상이 맞나요? 예, 맞네요. 721점은 이상이가 맞게 돼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죠. 예, 두 번째 문제는 if 에버러지 OR 이런 식의 개념이 나타나고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구입 횟수 여기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의 평균보다 크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150 이상이거나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 이상이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함수부터 쓸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당연히 if부터 써야 되겠죠. if 몇 번 씁니까? 한 번 씁니다. VIP 아니면 일반이니까 얘는 한 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if부터 들어가고 생각해 보자고요. if 쓴 상태에서 조건이 몇 개? 두 개죠. 여러분들 구입 횟수 하나, 구입 총액 비교 하나.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일 때는 if에서 단독적으로 조건을 두 개 이상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또 커말 1급 가면 또 다른 얘기지만 커말 2급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커말 1급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던데요. 예, 커말 1급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지금 커말 2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를 쓰셔라? OR을 쓰셔라. OR 쓰시면 됩니다. OR 쓰라고 했으니까 OR 쓰고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무엇이 구입 횟수가 얼마 이상? 150 이상이죠? 예, 그리고 150 이상이거나 OR AND 이런 함수들은 각 칸마다 조건을 한 개씩, 조건식을 한 개씩 나열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문제는 구입 총액이 평균보다 크면, 여러분은 크면은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기 때문에 부등호가 요렇게가 들어가셔야 된다. 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평균보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카운트 if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조건 들어가게 되면 요거 앞뒤로 한 다음에 AND 쓰셔야 된다고 했지만 if에서는 그럴 이유 없어요. 부등호 뒤에 함수가 나타나도 조건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들어간다? 예, 에버러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에버러지 찾으셔갖고 무엇이 구입 총액의 평균 이상.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F4 들어간다는 거 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자동으로 채우기 했었을 때 138만 2천 원도 이 범위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179만 4천 원도 이 범위 165만 2천 원도 이 범위 또 이 범위 또 이 범위 또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F4 눌러주시면 되시겠고 확인 누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우리는 if를 완성하지 않았으니까. 조건식 두 개를 완성해 놓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if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영어로 뭐라고 쓰시라고요? VIP. 그 외에는 일반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두 개가 들어가는 if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 가운데서 조건식 내에서 또 함수를 통한 비교값을 이용한 조건식 작성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와 정보 처리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의 차이를 구하라. 만약에 그냥 차이를 구하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썸이프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에서 뭘 쓰라고요? 예, 뭘 구하라고? 절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여러분들 뭐다? ABS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 뭐부터 쓰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ABS부터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ABS 안에서 제가 수식이 들어간다고 ABS는 함수가 의외로 쉬워요. 한 칸 뺏기 들어가죠. 인수를 한 칸 뺏기 받지는 않는데 그 내에서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 합계 빼기 정보 처리한 학생들의 점수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ABS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으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답으로 음수가 나왔다면 무조건 잘못 푼 겁니다. ABS를 하게 되면 절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수를 하더라도 양수가 나와야 되죠. 자, 문제 풀이 과정 이해하시죠? 먼저 뭐를 통해서 ABS를 통해서 수학삼각함수에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뭐를 쓰고 먼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 합계부터 할까요? 썸이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썸이프 들어갑니다. 썸이프 들어가셨었을 때 자, 썸이프 들어가셨을 때 기억나시면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썸이프는 세 칸이 나타나죠? 예, 세 칸이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 조건 범위. 두 번째는 조건. 조건이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니까 컴퓨터 이렇게 쓰시고 그런 다음에 합칠 범위 어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 합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ABS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ABS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건 이제 학원이란다. 저 교육장에서 가르치다 보시면 여길 찍어갖고 빼기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컴퓨터인 애들 값만 절대값으로 뽑아내서 빼기 정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기를 어디서 한다? ABS 찍어갖고 그렇죠? 커서 갖다 놓고 맨 뒤로 미루세요. 맨 뒤로 미루셔가고 거기서 뺍니다. 그러면 무엇을 빼야 되나요?
정보 처리한 학생들의 점수 합계죠. 그러니까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 썸이프가 들어가 갖고 또 요렇게 블럭 잡고 그 밑에 요번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정보 처리가 들어가 갖고 같은 개념으로 점수의 합계 여기를 블럭 잡으시게 되면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래갖고 가보시게 되면 ABS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8이 나와요. 원래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ABS 안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부등호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호 빼고 숫자만 뽑아내서 얼마가 나온다. 점수 차이는 18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ABS는 이런 식의 차이 값을 구할 때 뭐 양수다 음수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얼마부터 얼마 뭐에서 뭐까지의 차이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때 우리 실생활에서도 종종 쓰는 함수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죠.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 자, 그러면 어차피 추주를 줬고, 그런 다음에 랭크 EQ는 준 거 맞고요. 그런 다음에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것이 1등.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말 뜻은 무슨 말 뜻? 이 말 뜻은 무슨 말 뜻? 오름차순, 내림차순. 예,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여러분들. 예, 점수가 높은 놈이 큰 놈이 1등이면 이거 뭐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적을 필요도 없겠네요. 큰 놈이 1등이면 내림차순, 작은 놈이 1등이면 오름차순. 그래서 그 등수가 랭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1년 번호로 1등부터 쭉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그 외에는 공백.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추우주는 이프랑 다르게 1년 번호에 대해서 모두 값을 매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등수 매기게 되면은 똑같은 등수가 있다 치더라도 최대 몇 등까지 나올 것 같으세요? 최대. 예. 개수가 9란 얘기는 9등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9등에 대한 것까지 추주로 완성해라. 자, 이거 원래는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약간 이 문제는 변형을 한 겁니다. 기출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낼 때도 있고 제가 변형을 해서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약간씩 변형합니다. 기출문제를 막 10회씩 이렇게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5회 내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추주 들어갑니다. 찾기 참조해서 추주 들어가 갖고 왜냐면 1년 번호에 대한 값매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것도 없이 이 함수는 추주부터 들어갑니다. 어디다가 예, 여기 좀 갖다 놓을게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함수 랭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랭크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랭크 EQ 찾으셔갖고 랭크 EQ는 이제 꽤 많이 쓰셔갖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대상이 들어가고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F4 들어가야 되는 거 맞으시죠? 밑으로 끌었었을 때 95점도 이 범위 내에서 86점도 또 이 범위 내에서 86점도 또 이 범위 내에서 또 이런 말 들어가면 F4번 눌러라. 그런 다음에 큰 놈이 1등이다, 작은 놈이 1등이다, 높은 놈이 1등이다. 그래서 0, 노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 아닌 값, 그래서 1, 2, 3, 4 어떤 거 주셔도 오름차순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저희가 뭐라고 내림차순이면 0 쓰시고 오름차순이면 1 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그렇지 원래 개념은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확인이 아니죠. 추주로 가서 1등이면 뭐 주라고요, 여러분들? 예, 금메달 주시면 되겠네요. 금메달. 2등이면요. 예, 은메달 주시면 되겠죠. 3등이면요. 예, 동메달 주세요. 그 외에는 공백이죠? 그러면 4등도 공백, 탭 눌러갖고 5등도 공백, 탭 눌러갖고 6등도 공백, 탭 눌러갖고 7등도 공백, 탭 눌러서 8등도 공백, 탭 눌러서 9등도 공백. 10등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9명이 쳤는데 10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1년 번호를 어디까지 9등까지 줘갖고 확인을 눌러갖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했었을 때 여러분들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값 몇 개 나타나야 돼요? 3개 나타나야 돼요. 금운동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제대로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죠. 과일인 상품의 총 판매액의 합계.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 과일. 선생님 문제도 분석 안 하고 이렇게 적습니까? 요거 조건 요 범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아하 뒷잠수 들어가겠구나. 그런 다음에 조건 써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조건 쓰시면 되잖아요. 여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건은 영역에 입력하십시오. 함수를 풀다 보면 매번 같은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조건 완성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 뭐죠? 과일인 상품의 총 판매액의 합계를 셀에 계산하는 건 맞긴 맞는데 몇 단위에서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1000단위.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라운드업이 들어갈 거고 100단위 때 100단위에서 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릿수로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건에
개념이 모든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죠? 뭐부터 들어갑니까? 당연히 라운드업. 그리고 뒷섬으로 구한 값을 천 단위에서 올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함수가 제일 처음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볼 것도 없이 라운드업입니다. 예, 라운드업. 어딨니 라운드? 예, 라운드업. 예,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컴퓨터 켜고 옷도 아까 안 갈아입고 제가 퇴근하는데 보통 한 10분,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 퇴근하는 거리가 짧아갖고 오자마자 맨날 켜갖고 여러분들 이거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갖고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만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라운드업 쓰셔갖고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뒷섬이 들어가갖고 뒷자에 대한 개념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자, 뒷자 볼 것도 없어요. 자료 전체 블럭 잡으시고 1, 2, 3, 4, 5. 여러분들 뭐에? 판매가의 합계입니까? 판매량이 합계입니까? 총 판매량이 합계입니까? 총 판매량이 합계니까 필드는 다섯 번째. 이거 제가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브이로그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세리시는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조건이 뭐다? 카테고리가 과일인 거. 되셨죠? 그래서 라운드업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짜리에서 100단위에서 올림해갖고 1000자리까지 표현해라.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3이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생각 잘 하셨으면 훌륭합니다. 난이도가 어떨 때는 조금 쉽게 나오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그 커말 2급이든 뭐든 이제 함수는 조금 복불복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자신 있는 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그날 시험이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 아예 함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솔직히 조금 복불복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갖고 오면서 그렇게 갖고 여러분들 함수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